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동영상 교육 들어갑니다. 오늘 어찌됐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셨고요. 그다음 VVIP 방에서도 교육을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문자가 이래저래 또 장이 좋고 해서 많이 나갔는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해서 문자가 나간 부분은 77,500원 기준일 때에 77,300원 이제 문자 나가고 매직 계산기 잘라서 올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렇게 10시 28분에 미리 불기둥 마스터님이 76,700원에 76,700원이냐 아니면 이제 공식 문자 나간 77,300원 또 77,000원 이렇게 이제 문자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비중을 15%까지 채운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추세 추이 부분이 더 강화될 것이냐의 기준은 충분하다. 현대로템의 신고가 부분, 현대로템이 23,000원대 찍고 17,700원까지 밀렸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26,000원대 계속 공방이 있었죠. 이번 주에 3만원대, 32,000원대까지 훌쩍 넘긴 겁니다. 일단 전량 차익 실현 잘 됐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오늘 기준의 흐름 나쁘지 않네요.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일단은 신고가를 또 넘겨놨어요. 77,500원을 넘겼고 고점이 78,400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77,000원 정도의 편입 기준 설정이 가능하셨기 때문에 78,400원 저 자락을 넘기면 78,500원 기준에서 편입 기준으로 추가적인 문자를 발송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인 전략의 흐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가 뭐 5만원대 중반 뭐 고자락에서도 쭉 놓고 보고 있었는데 55,000원 정도를 기준 가격으로 일단 설정을 해 놓을게요. 기존 편입의 기준에 그렇게 하고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여기도 이제 뭐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일단은 계산기도 하나 띄워놓고 전자칠판 기능에서 한번 보죠. 오늘 기준에서 이 고점을 넘기면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기준에 이제 기존에 10% 갖고 있던 물량에서 5%를 추가를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5%는 변동성이 위아래 2-3% 변동성이 나오면 추가 편입하는 것을 기준 잡고요. 그리고 신규 편입자들은 이제 오늘 10% 편입 기준 잡아드렸고, 추가 2번 정도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지금 오버슈팅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다만 이제 난 좀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싶다, 무조건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노선은 5%로 설정을 하되 고점 대비 1-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직 계산기 그리고 간단한 전략은 일단 설정을 이렇게 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까지의 추세 부분 그리고 나머지 시간 어떻게 대처할지 그 기준을 설정을 할게요. 매직 계산기 일단 잡아놨습니다. 자, PPT 화면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 7월 29일 날 23.84%까지 올라갔어요. 방산업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한국항공우주부터 해서 현대로템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꾸준히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이었고, 문자를 발송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또 8월 8일 기준에서도 제차 재편입 기준, 신규 편입 기준 뭐 그렇게 해서 65,500원, 지금 얼마에 78,000원이니까 13,000원, 20%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이 된 거죠. 8월 8일 편입에서 뭐 한 달도 안 된 기간입니다. 65,500원, 67,300원, 69,200원. 8월 8일 하루에 저렇게 꽉 잡아서 10% 편입 기준을 잡아드렸고, 스윙으로 이제 상향을 한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 스윙으로 이제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려서 일단은 스윙으로 상향만 해놓고 이제 10% 기준의 신규 편입자들 차익 실현 범위를 또 설정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8월 9일날 차익 실현 범위를 잡은 거고, 그러니까 8월 8일날 들어가자마자 이제 65,500원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8월 9일 하루 지나서 73,8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편입, 신규 편입, 뭐 추가 편입 10%를 75,500원에 잘 잡은 거죠. 그거부터 해서 이제 다시 10% 수익이 확정돼 있고, 오늘 문자가 나갔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방송에서도 이제 뭐 계속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이제 노출을 해드렸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방송 아침자 공략주로도 올려드린 것 같은데요. 아침자 공략주로도. 하여간에 지난주에도 신고가가 계속 나왔어요.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2주 신고가가 나왔고, 이번 주에는 뭐 현대로템이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오면서 동반적으로 방산업체들 굉장히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됐죠. 그렇게 해서 22일, 23일 또 24일까지 그리고 이제 25일은 살짝 눌렸고요. 살짝 눌렸고, 그리고 26일 금요일 기준에서 재차 탄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가 뭐 크게 바뀌지는 않는 종목이니까 8월 8일자 있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의 기준에서는 뭐 저평가를 논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메이저들의 수급이 상당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우주 산업에 대해서 한국의 비중이 1%인데,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오면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 한국우주청을 만들어서 신설을 해서 이거를 좀 육성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내용은 사실 잘 들여다보시면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된 게 있어요. 임기 말기에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사정거리, 그 장거리 그 미사일 개발 부분에 대한 거를 미국도 이제 뭐 그래 개발하세요라고 이제 바뀐 거죠, 태도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있어야 뭐 항공 우주 기술, 뭐 사실상은 기존에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식적이지 않았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또 지금 이번 정부가 이제 그것을 활용하고 활성화시키고 성장시키려는 움직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해 12월부터 해서요, 한국 항공우주의 매집은 14, 15%의 기준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편입 기준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나 솔루션이 4만 원 물량을 프로그램이 잡아갔어요. 그렇게 되면은 5만 1,000원에 4만 주 물량을 프로그램 쪽에서 잡아갔습니다. 29만 5천 주라서, 그러면은 고점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 솔루션. VVIP 방에 계시면 이제 실시간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설정을 잡아드리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찌됐든 방산주들의
우주 개발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부분들과 장거리 미사일 내용들 뭐 합산해서 그 이슈 부분이 작년 12월부터,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뭐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좀 더 뭐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든가 뭐 이런 기준, 그리고 이제 거의 팽팽했기 때문에 양방향 다 이제 기준을 잡은 건데, 어찌됐든 작년 12월부터 굉장한 매집이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한국 항공우주,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집이 들어오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는 이제 현대 로템에서부터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불거졌죠. 그러니까 어떤 수주 내용이에요? 그 수주 내용 불거진 부분은 이제 항공우주 우주 그 개발 관련된 부분은 뭐 그 부분이고, 방산 부분에 대한 이제 수주 관련된 내용이 현대 로템에서부터 계속 나온 거잖아요. 그 뭐 폴란드 쪽하고의 이제 협의 과정이 파이낸셜 뉴스에서 불거지고, 그게 이제 가장 크게 불거진 게 6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8일 날 불거지고 이제 움직임 나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한 이슈와 함께 방산주들의 변동성의 크기가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7월 29일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체적인 가장 먼저 가장 또 탄력적인 흐름이 나죠. 뭐 가장 먼저라기보다는 7월 29일 날 현대로템 폭등 이후에 그 당시 기준에 바닥 반발력이죠. 다들 그렇게 해서 이제 강한 흐름을 연출을 해줬고, 이날 23% 정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7월 29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 한국 항공우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동반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시가총액이 이때만 해도 1조 4천억이에요. 이때만 해도 1조 4천억. 지금 얼마예요? 지금의 기준은 잠시만요. 요게 가격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 27,950원? 아, 2020년. 아유, 깜짝 놀랐다. 죄송합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가 이제 들여다봤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넣어놨던 자료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시가총액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부분을 뺄게요. 일단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기준 설정을 잡고, 그다음에 펀더멘털적인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이거 그냥 놔둘까요? 2020년 우리가 이 당시에 실질 들어갔어요. 이 당시에 이제 실질 27,000원대 이제 들어가고 들여다보고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제 변동성 매매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변동성 매매에 있어서 추세 추이 매매 부분도 이제 좀 놓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올려놓을게요. 그 원고 내용에 OMA, 20MA가 있나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대형주라서, 그렇잖아요. 대형주라서 일단 어찌됐든 거래량이 이제 터지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 순위에 들어올 만큼의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그냥 뭐 평상시의 거래량 5MA, 20MA 정도 수준의 흐름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뭐 감안해서 추세 매매 기준도 설정하는 게 옳죠. 그래서 그 기존 그 방송 원고에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일 방송 원고 거기 보시면 이제 그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 그 기준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교육 기준에 이렇게 추세 매매 기준에 이렇게 설정을 한다. 결론적으로 이제 추세 매매 기준에서 이런 5MA, 20MA의 거래량, 그러니까 5일, 20일 거래량을 기준으로 5일, 20일 또 혹은 5주, 20주, 5월, 20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거래를 넘겨주고 양봉이 형성이 되면 그러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 기준은 이제 중대형주로 이제 표현한 이유가 시가총액 이제 1조 이상 그런 중대형주 이상의 추세 매매 기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조 이상 시가총액 1조 이상 종목이 뭐 한 240개 종목 뭐 거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지수에서는. 그리고 이제 변동성 매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의 그 등락률이 23%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뉴에 보시면 7월 29일 날, 그러니까 7월 29일이 20년 7월 29일 우리가 매직 계산기 잘라놓은 게 있어서 그거랑 이제 혼란스러웠던 거죠. 깜짝 놀랐던 거죠. 그때 시가총액 보고. 그러니까 7월 29일 날 23.84%까지의 그런 변동성의 그 매매를 원하는 경우는 기준 거래량이 설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장중에 좀 개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또 시초가 대비해서 최소 5에서 10% 움직임이 나와줘야 그래야 뭐 손절 범위 잡아놓고 뭐 단타 매매를 하든 그 기준을 설정할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은 이제 마찬가지로 기준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어야지. 기준 거래량 터지고 꼬리 달려 있거나 음봉이면 그건 안 됩니다. 손절은 이제 기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버나잇은 50% 이하. 그리고 손절 범위 그리고 거래량 기준은 7월 19일부터 해서 1,000억 이상의 기준의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한다. 그 내용도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18일 날 닥셀바이오 상한가 간 날 그런 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거래 대금이 1,000억 넘긴 종목이 14개뿐이 없었고 22일에는 8월 2일에는 거래대금 1,000억 넘긴 게 몇 개요? 16개뿐이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그 가장 최근 걸로 해드리면은 8월 22일자에도 거래대금 1,000억 넘긴 게 13 종목인가 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거래대금 1,000억만 넘겨도 거래대금 20이 전후에 놓여지니까 그렇다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기준점을 좀 설정을 하자. 1,000억만 넘겨도 시장에서 거래대금 최상에 올려진다. 그렇게 되면은 누구나가 다 관심을 갖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1,000억을 기준을 잡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환급성 충분한 환급성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매매 기준이 잡힌다라는 관점에서의 기준을 설정한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또 전거래일 기준에서는 80% 그 정도의 기준 그다음에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을 설정을 해서 들여다본다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어찌됐든 그 기준 거래량 대비해서 이제 시간별 거래량 이렇게 형성되고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8월 2일자 놓고 보시면 이제 이 65,500원 지금 78,000원도 뚫고 78,400원까지 올라와 있죠. 그 이제 8월 2일 8월 달 들어서 저렇게 7월 말에 23% 폭등 이후에도 추세 강화가 지속돼 있었다. 8월 8일에도 그렇고 8월 2일 또 8월 8일 2.66% 그렇게 해서 요 거래량 부분들이 이제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냐. 9시 16분에 이 8월 8일 날 287억 원 거래가 형성이 됐죠. 그러면 9시 반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9시 반까지 해서 1,000억에 20%면 200억 실리면 되는데 벌써 그 거래 대금을 넘겼다는 거예요. 넘기고 2.66이니까 이런 자락에서 이제 편입을 한다. 그렇게 해서 편입 이후에 이렇게 5.64%까지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개장초 기준에서 5%까지 따라붙을 수 있고 최대 10%까지. 그리고 장중 투표란 케이스라는 게 뭐예요? 거래 대금이 최상위로 형성이 될 때 그때는
추가적으로 또 따라붙을 수 있다. 이때 이제 8월 8일 날 그래서 결국은 이론적으로 설정해 놓은 게 아니라 8월 8일 날 65,500원, 67,300원, 69,200원까지 저런 그 매수에 사인을 드렸고 그 매수 사인 드릴 때 외직 계산기 가격의 위치입니다. 그럼 이 가격 다 문자로 나간 가격이죠. 세 차례. 예? 그렇게 하고 전략 올려드리고 이 부분을 대부분 또 다 공개를 해드렸어요. 공개를. 근데 VVIP 회원님들은 공개된 내용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시는 거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뭐 신뢰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입을 안 해. 응? 그냥 입 딱 벌리고 다 오른 걸 왜 주냐 이렇게. 이게 다 오른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또 10%.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매매 패턴이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한미글로벌처럼 27%또 상한가 가는 종목 주세요. 잡아드릴 수 있다니까.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대예요. 1,000억. 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이 당시 기준에 3조 6천억. 거래대금 규모가 달라요. 현대로템 24일날 19% 올라올 때 거래대금이 1조였어요. 1조. 그렇게 돼야만 편하게 매매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응? 결론적으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까 보신 것처럼 8월 9일날 일단 1차적으로 또 차익 실현을 합니다. 응?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느껴질 때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합니다. 개장주에는 당연히 따라붙을 수 있죠. 벌써 이미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응? 그렇게 해서 8월 9일 이 흐름 속에서 당일 고점 73,800원 대비해서 1.53%. 근데 라이브 방송은 1% 정도 기준을 잡아요. 엄청난 변동성의 크기가 아니니까 73,800원의 기준 대비 72,700원, 71,600원. 그렇게 해서 이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드렸고 이 기준에 8월 18일입니다. 이제는 이 기준에 이제 이 1차적인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8월 18일 날 78,800원.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한 이후에 계속 맴도는 거죠. 단기적으로 이제 그 변동성의 강화가 좀 있다가 계속 맴돌아서 그 부분에 대한 흐름이 잠시만요. 18일 게 왜 여기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요날 이제 8일 날의 기준에 이러한 그 수강도 부분 요 부분하고 거래대금 부분 요거는 이제 요때 기준으로 올려드려야 되겠죠. 1조 이상 편입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8월 8일까지도 계속 편입의 기준 이렇게 그렇게 해서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일단은 이렇게 많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뒤에다가 하면 되겠다.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 추세 매매 기준 1조 이상짜리 종목 이렇게 많이 있다. 8월 8일 기준에 248개였고 그리고 이게 25일 이거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8월 8일 오늘 날짜 기준에서는 시장이 좀 다시 밀렸기 때문에 한 240개 정도 될 겁니다. 240개 좀 넘든지 어제 오늘 올라와서 한 뭐 240개 좀 넘겠네요. 그렇게 해서 8월 8일 날 이런 그 주가의 흐름이 종가 기준으로 69,600원. 이때 이제 76,600원까지 올라갔는데 차익 실현은 안 하고 가져간 거죠. 이제 69,600원. 거래대금은 4위까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최대폭 기준까지도 뭐 10%,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그 다음 날에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일 기준이 된 거고요. 그리고 18일 이외에 오늘 것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어드린 기준이 있을까요? 그것도 찾아서 좀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요 기준에 차트 범위를 분봉을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거래량 기준, 거래대금 기준 400만 주의 기준은 2천억이 넘잖아요. 여러분 이 1,000억이 아니라
요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1000억의 기준을 잡았다면은 이때에는 1000억이 아닌 전거래일에 또 이길에 80% 400만 주에 80% 그럼 얼마예요? 300만 주. 300만 주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제 300만 주만 터져도 된다.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400만 주에 30% 80% 300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기준 거래량을 잡고 대처를 하면 무난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8일자의 기준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을 잡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날의 기준은 300만 주의 기준에 10% 20% 30% 그러면 이제 300만 주 기준에 9시 36분이면은 60만 주 정도 터져 있어야 되는데 깔짝깔짝 60만 주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 찍히고 눌려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그렇게 돼 있고 요게 8월 8일 종가 기준에 그래서 300만 주라고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올랐다. 기준 거래량 이렇게 300만 주라고 써놓은 이유는 80% 전거래일에 자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편입이 잘 잡힐 수 있었던 기준이고 충분하게 추가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던 기준이고 또 차익 실현까지 잘 진행이 됐고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8일날 일주월봉은 나중에 한꺼번에 보죠. 뭐 분봉만 저 위에서 보고 그렇게 되고 18일날 기준에 78,800원 그리고 23일날 기준에 73,000원 그리고 26일날 기준에 76,700원 그리고 77,500원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 78,400원이 일단은 추가적으로 오전장 고점을 넘긴 흐름이 됐습니다. 좀 더 이제 그 추가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8일날 기준이거든요. 이때부터 계속 신고가를 넘깁니다. 신고가를 계속 넘겨오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됐고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 이렇게 떴지 않습니까? 라고.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 되죠. 차트 일봉. 하나솔루션 지금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추세 강화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일봉의 기준에 이제 똑같은 위치의 자락을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때부터 이제 7월부터 우리가 들여다본 겁니다. 7월부터 들여다봤고 똑같이 이제 누적 수익률 표시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요 자락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 설정해 드린 게 아까 화면이 요거거든요. 요 자락 거래량 딱 수반하고 상승 장악 확인요. 또 혹은 상승 잉태 확인요. 뭐 어떤 기준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없는데 상승 장악형으로 저 당시에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장악형으로 표시해 주지 말고 잉태형으로 주세요. 자, 잉태형으로 다시 넣어놓을게요. 왜냐하면 캔들 크기가 작고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장악형의 기준으로 잡으려면은 거래량이 이제 좀 터져 있는 모양새의 기준이 잡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식형 캔들 기준 그 기준에 잉태형으로 기준을 설정할게요. 잉태형 나와라. 잉태형 그리고 매집 거래량 캔들 주식형 상승 잉태형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제 요거 방송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방송 화면으로
밑에는 장악형은 없나? 밑에 장악형 월봉에서 장악형이 있네요. 요건 장악형은 밑으로 끌고 내려오면 되죠. 뭐. 그래서 방송 이렇게 장악형처럼 잉태형도 방송 화면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장악형. 여기서는 샛별형을 볼까요? 장악형을 볼까요? 둘 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일본 기준에서는 여기서 이제 샛별형으로 인식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 샛별형의 인식, 죄송합니다. 잉태형의 기준, 그 잉태형의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초록 색깔 그 박스를 그리는 거는 거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립으로 본다. 초록색은 중립, 파란색은 이제 차익 실현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이제 초대량으로 터지면서의 흐름이 나오는 장대 양봉의 요 기준도 당연히 편입 설정 범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요 기준.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일단 거래 부분이 오늘도 일정 범위 터지고 있는데 뭐 아주 만족스러우리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1,000억을 넘겼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원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1,0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진 저 흐름의 70% 700만 주까지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되고요. 대략 그 300만 주 정도만 터져줘도 시가총액이 그래도 4조에 달하니까 300만 주 정도 수준 그리고 200만 주 정도 수준 요 정도 거래량은 터져야 돼. 200만 주면 1,500억, 300만 주면 2,000억. 그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나와주면 땡큐한 거죠. 그리고 지금 시그널 부분에서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주 긍정적인 매수 시그널 기준. 거래량만 조금만 더 터져주면은 뭐 신고가 랠리의 기준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캔들 패턴 뜨고 나서 단 한 번도 매도 사인이 나오는 캔들 패턴은 없어요. 그래서 저 상승익대 확인형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봉. 그리고 이제 주봉의 기준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매집에 대한 기준을 볼 겁니다. 주봉 기준에 이거 월봉이네요. 월봉. 그리고 주봉 월봉은 한 장이네요. 월봉 잘라놓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월봉을 띄워놓는다. 띄워놓고 주봉의 기준에서 이제 보시면은 일단 주봉이 뭐 캔들 패턴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누적 수급 범위를 보는 거 작년 10월부터 그렇게 해서 이미 440만 주 5천만 주짜리에 딱 5천만 주짜리인데 440만 주를 쌍끌이로 8월 8일까지 매수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유입이 됐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찌됐건 그 기준의 목표 주가는 7,500원, 8만원. 이 당시에 8% 매수했으니 이런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들 껄껄껄 웃으셨단 말이에요. 8월 8일 날 65,000원부터 스타트였으니까 그 기준으로 잡으면 얼마나 웃으셨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도서가 2007년도 도서예요. 2007년도. 그래서 이 밑에 화면이 제가 생각할 때 의미가 있나 생각이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그냥 다 이게 이제 도서의 기준이거든요. 그럼 도서에 대한 원본 파일을 올려주세요. 이 도서의 원본 파일. 이 원본 파일 하나 하고 도서의 원본 파일하고 그 도서 원본 파일과 함께 이걸 보여드리면 되지. 그죠? 도서의 원본 파일. 그렇게 해서 매집된 그 종목군에 대한 기준점. 그러면 되겠네. 도서 원본 파일 있죠? 요거 요 화면에. 저 원본 파일 없으면 다시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저 원본 파일 우리가 그 저기다 올려드릴게요. 그 도서 자료가 교육 자료에 있는데 PDF 파일을 오래간만에 이 우리 방안에 올려드릴게요. 방안에. 그래서 시장 주도주 공략 비법인가요? 거기에 아마 이 도서 자료 부분일 거예요. 이게. 이거를 잘라서 이제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거니까
이게 2007년, 2008년도 도서예요. 2007년, 8년도 도서. 그렇게 해서 매집이 됐을 때 이렇게 한다. 그거를 지금 우리 전체 방에도 올려드리고 일반 방에 뿌리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캡처를 해서 이 내용, 이런 내용을 캡처를 해서 그럼 이렇게 두면 되겠네. 뭐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이런 매집의 기준을 설정을 해줬는데 주봉상의 매집 범위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 누적 수급 보시면은 작년 12월부터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차트는 우리가 이제 그 당시 기준에 10월부터 차트를 좀 잘라드린 거고, 뭐 엄청난 매집의 수급이 지금 들어와 있죠. 손바뀜과 함께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 부분이 이제 더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이렇게 거래량을 어마어마하게 터뜨리면서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는 변형 샛별형 뭐 샛별형이라고까지 안 봐도 상관없어요. 뭐 장악형의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죠? 장악형 거래량 터뜨리고 이 장악형의 기준에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 첫 번째 그 장악형이 중립적인 기준이었다면은 장악 확인형이 뜨면서 이제 뭐 시세를 쭉 당겨준 건데 그 장악 확인형의 기준이 어찌됐든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의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연속적인 거래. 그러니까 음봉으로 그 거래량 음봉이 떨어져 있지만 변동성이 아주 뭐 커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중립의 경우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기준은 편입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냥 전체적으로 묶어서 박스를 그릴게요. 이렇게 편입 설정 범위 기준이다. 이렇게 양봉으로 나올 때 뭐 편입 기준이었을 거 아닙니까? 거래가 이제 수반돼 있어서의 기준, 굉장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기준. 그래서 12월부터 지금까지의 수급이 상상을 초월한다 사실. 규모면을 보여드릴 건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러한 그 기본적인 수급 이후에 손바뀜이겠죠. 계속 수급이 정체인데 뭐 뚫고 올라갔다라는 개념보다는 거래가 터져 있잖아요. 저점 물량과 고점 물량에 외국인 기관이 우리나라에 뭐 한 명, 두 명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쪽은 차익 실현을 했을 수 있고 어느 쪽은 또 가져갈 수도 있고 어느 쪽은 또 신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 고점 부분을 아주 이쁘게 거래량 터트려가면서 6만 원의 그 위치를 뚫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만 5천 원, 7만 원 이렇게 쉬어가는 자락에서 전부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의 이 결실 부분은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저평가는 아니지만은 최근 들어서의 뭐 어떤 성장이라든가 이런 기준의 설정 범위, 저평가의 기준 설정 범위, 저평가가 아니라 성장 부분의 이슈 또 이런 거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그런 거 그렇게 돼 있고 그 이슈 명분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수급이 월등하게 들어와 있고 그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회전율도 높였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형성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봉의 기준으로 장악형도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수급 범위를 놓고 보는 거죠. 그 수급 범위 놓고 보시면 8월 8일자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텍스 전략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당시에 12월 6일부터 한국항공우주는 12월 21일부터 매집이 들어왔고요. 얘는 6일부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규모 퍼센테이지면은 항공우주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저기도 금액 기준으로도 항공우주가 월등히 많습니다. 지분율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13시 06분 기준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26일 13시 06분 12월 6일부터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6일부터 전거래일. 지금은 이제 아직 추정치니까 분명히 이제 누적은 더 올라가겠죠. 여전히 이제 400만 주네요. 그때랑 비슷하게. 402만 8천 주니까 403만 주. 그리고 오늘 충분한 수급이 들어와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어찌됐든 402만 3천 주면은 403만 주면은 5천만 주로 나눠줬을 때 8.06% 그렇게 매집이 돼 있고,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를 봐야죠. 아이고, 저걸 캡처를 안 뜨고 넘어갔네. 12월 6일부터 전일까지 매수 평균 단가 보시면은 57,200원의 물량을 다 뺏겼네요. 그죠? 개인들이 8월 8일부터 보다는 또 올라왔겠죠. 57,200원. 21년 12월 06일부터 22년 08월 25일까지 외국인 기간 매집 금액 평단 그렇게 해서 57,200원으로 3,000원 정도가 평균 라인 단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요걸 캡처를 안 떴으니까 다시 볼게요. 12월 6일부터 전일까지 이렇게 해서 누적 연기금이 가장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책이 있으니까 긍정적이고, 사모펀드와 투신이 들어왔다는 거는 단기 성향도 있다. 거기에 기타 금융과 기타 법인 외국인까지 가세를 했다. 수급 굉장히 긍정적이고, 중기 수급, 단기 수급 다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가볍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올라가죠. 아까 이제 1차 목표가 이제 75,0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8% 매집했을 때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0에서 50%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57,200원 곱하기 30% 해주면 74,500원 정도. 그리고 57,200원 곱하기 50% 해주면 8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 상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월봉의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시면은 이렇게 월봉의 기준에서 장악형이 뜬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집의 흐름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월봉 기준에서는 이렇게 이제 아래 꼬리 부분을 장악형으로 인식을 잡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2020년부터 이제 끊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 이제 매직 시그널로 다시 돌려서 2020년 이후로. 그러면은 유자락에서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죠. 오늘 방송 원고 준비해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솔루션 수익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종목별로 싹 다 표시를 잡아 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장악형의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중립의 기준이 잡힙니다. 거래가 안 실린 장악 확인형이기 때문에 중립, 한동안 중립에서 관심을 이렇게 좀 가져보는 기준. 그리고 완전한 매집의 기준이 되는 거죠. 매수의 기준. 거래 터트리고
장악형의 기준. 아래 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이렇게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률 부분을 전부 다 전체 종목 방송 원고 종목을 다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장악형 기준까지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매직까지 확인이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뭐 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차분하게만 들여다보셔도 무난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뭐 시장이 굉장한 화두가 된 현대 로템 거래대금 1조가 터졌으니까 몇 달 만에 그런 종목군들에서의 수익 범위가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옮겨져 가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같이 움직이셔야 돼요. 이제 뭐 9월이면 한가위도 있어요. 한가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한가위 있을 때 명절 때 가족분들 만나시고 하셨을 때 얼굴 환하게 웃으실 수 있어야죠. 지금 굉장히 좋은 장이고 굉장한 기회를 주는 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어떻게든 홈페이지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시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결론은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의 기준에 이렇게 수익 범위들 보시면은 정해져 있어요. LG화학의 주력, 현대차, LG화학, SK 하이닉스 이런 주력주에서의 55에서 80% 비중을 채우고, 그러나서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에코프로와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에코프로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와 방산과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는 미국의 정책, 2차 전지도 미국의 정책, 그리고 방산은 우리나라의 정책. 그런 이제 명분을 가지고 수급까지 또 뒷받침되어 있는 흐름까지 형성이 되면서 결론은 강력한 52주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죠. LG화학도 만만치 않아요. 고점 대비 지금 살짝 눌려 있지만 7월 저점 대비해서 상승률만 해도 30%가 넘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52주 신고가 랠리 그 수익 범위를 가져가실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오롯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전화하십시오. 이 가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2,500포인트 재이탈된 이후에 아직 2,500포인트를 못 넘겼어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만, 요거 안 고쳐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만 요 가격에서 10% 할인 그렇게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매매가 월등하다 하시는 분들은 불기둥 마스터방으로 오시는데, 우리 불기둥 마스터님이 채팅방에서 잘 운영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불기둥 마스터와 윤정두와 포트폴리오 자체가 똑같을 수가 없죠. 서비스가 같을 수가 없죠.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기둥 마스터 전화하셔서 문의를 해보시고 직접 8374-5930으로, 그리고 자산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수익의 목적이시잖아요. 일로 들어오세요. 지금 녹화하는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치고 들어 올리죠.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78,400원에 고점을 넘기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추가적으로 매수한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추가 매수 사인을 발송을 할 겁니다. 첫 번째에 우리가 77,000원, 77,300원, 77,000원 이렇게 문자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78,000 2% 여기 보시면 2, 3% 등락범위에 추가 편입하기로 했으니까 78,400원에 매수 전량 들어오면 그 기준이면 지금 현재 15% 오늘 추가 편입에서 비중이고 20%까지 이제 꽉 채울 수 있다. 8월 8일 이후에 추가 편입을 한 거고, 신규 편입자 이렇게 추가해서 15%까지.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월 8일 이후에 계속 10%에 멈칫 있던 거는 현대로템의 52주 고가에 그쪽에 편입 기준을 설정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 그러면 저기서 매수를 문자를 발송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78,400원, 78,500원에 편입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참여하시고, 그리고
정회원님들은 10월 8일 날 여의도 불꽃축제 호텔을 잡아놨어요. 특급 호텔을. 그래서 두 군데 잡아놨는데 참여 인원은 8명에서 10분뿐이 안 돼요. 미리 신청들 해주시고 그날은 뭐 식사하시고 뭐 다 하면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의 시장 전망 뭐 이런 부분들, 포트폴리오 구성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브리핑을 해드릴 거예요. 자료도 나눠드리고 미리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정회원님들 연장하셔야 될 분들 그리고 불기둥방에서 이렇게 옮겨 오셔야 되는 분들 전부 전화 주셔서 선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해서 불기둥방에서 다 옮겨 오세요. 라이브 방송으로 영상 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